수많은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항구부두에 한 외국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중장비들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고 자칫 한 번의 실수만으로 대형 사고가 생길 것만 같습니다. 이때 한 크레인이 이상 작동을 보이고 그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는데요. 별다른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 남성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LNG 가스 선박의 선장으로 20년 넘는 시간을 항해하고 나름 경력 있는 선장으로 일하고 있는 스티븐 헤인스라고 해요. 얼마 전 저는 일본 도쿄항으로 향하는 가스움 반선으로 항해하다가 뜻밖의 선박 이상을 감지하고 한국의 울산항만에 급하게 환승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LA온 회사는 영국에서도 꽤 큰 편에 속해 있는데 3년 전부터 중국에서 저가 LNG 선박을 많이 수입한 상태였고 유난히 그 이후부터 중국 LNG 선박으로 항해할 때마다 여러 차례 선박 제어 시스템에 이상을 느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던 도중 또 한 번의 결함 이상이 발생했고 기관장과 1등 항해사와 상의해 안전상의 이유로 그날은 긴급히 한국 울산항만에 정박하고 말았죠. 사실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단 한 번도 한국의 항만에는 정박한 적이 없었기에 저는 한국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후진국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선박 수리를 위한 환승 정박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에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도쿄항에서 선박 수리를 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밀려오던 중 저는 급하게 울산항에 환승 정박을 하게 되었고 울산항만의 도선사를 통해 선박 수리가 필요하다는 리포트를 보내게 되었죠. 근데 놀랍게도 선박에서 하선한 뒤 처음 경험한 한국의 항구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사실 아시아 나라 중 일본으로만 액화가스를 운반해 왔었던 저는 평상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었던 일본의 항구만을 주로 겪어왔었는데 처음 도착한 한국의 항만이 일본의 항만보다 더욱더 범위가 크고 물동량 상태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서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더더욱이 놀라웠던 사실은 제가 태어난 나라인 영국의 항만보다 한국의 항만이 더 수준이 높아 보였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항구의 디테일한 부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선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저희 시야에는 한국이 가진 항구 인프라나 시스템이 더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일 신기했었던 것은 바로 한국의 항만에는 외국 해운사 선장들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용 휴식시설과 샤워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당황스럽게도 영국의 항만에는 선장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다른 장소가 없어 저와 같은 베테랑 선장들은 별도로 항만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호텔을 계약해 잠을 자거나 간이 휴게실 의자에서 잠을 자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은 상황이 아예 달랐었죠. 선장들뿐 아니라 일반 승무원분들도 사용할 수 있던 항만의 휴식시설에서는 놀랍게도 휴대폰과 노트북이 공짜로 보급되고 있던 것도 모자라 빨래를 세탁할 수 있는 최신형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쾌적함을 뛰어넘어 저에게는 항만에 이런 시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국이 몰라보게 뛰어난 나라처럼 느껴졌고 저의 옆에 있던 기관장과 1등 항해사 또한 어떻게 한국의 항만 시설이 한때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과 일본보다 더 좋냐면서 장난삼아 농담을 하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시설들이 선장이나 승무원뿐 아니라 일반 크루즈 관광객들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항만 부근에 최신화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고 먼 거리에 있는 호텔 때문에 할 수 없이 승객들은 여객 터미널 내에서 신문을 깔고 자거나 의자에서 잠을 자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에서는 이럴 필요 자체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항구에 있던 저와 같은 한 외국인 관광객은 가방에서 샤워용품을 꺼내더니 항만 라운지에 있던 샤워 시설로 들어갔고 그러한 장면을 본 저와 기관장인 로마는 그것을 보며 이게 진짜 선진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울산항만을 이곳저곳을 바라보며 놀라워하고 있었는데 한 한국인 항만 관계자분이 다가오시더니 선박 이상 부분은 이미 발견하였고 현재 긴급 수리까지 마친 상태라며 영국에 있는 본사 담당자와 통화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말을 해주시더군요. 선박의 이상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를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기껏해야 2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저와 로마는 너무나 놀라서 진짜 수리된 것이 사실이냐면서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고칠 수 있는지 한국의 선박 수리 기술력에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모든 행정 처리와 업무 처리가 느리다고 소문난 영국에서는 눈에 뻔히 보이는 결함을 발견해도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이상의 보고 체계를 지나 일정 조율을 하는데, 놀랍게도 한국 울산항만은 정박한 곳에서 바로 선박을 끌어올려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긴급 수리팀이 운영되고 있었고, 저와 같은 외국 해운사 선박의 이상 결함까지 신속하게 발견해 수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희 옆에 있던 기관장 로마는 한국의 조선업이 유명하다는 말을 들어왔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곧장 영국 본사 항만수리센터에 선박 결함 수리 완료와 일정을 전달했고, 저와 로마는 영국 해운 본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본사의 항로 담당 관계자는 현재 유럽으로 돌아오는 수에즈운하에서 선박들의 정체가 길어져 약 일주일 동안은 지연 출항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추후 수에즈운하 통과가 정상화되면 다시 상황을 알려줄 테니 그때까지는 잠정적인 휴가를 부여한다는 통보를 전달받았죠. 저와 로마는 급작스레 찾아온 휴가에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즉각 울산항만 관계자분과의 소통에 선박을 정박할 자리를 지정한 뒤 짧지만 알찬 휴가를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울산항만 관계자분은 휴가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선장 휴식실을 별도로 제공해 주었고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한 제공하겠다면서 저희가 배에서 짐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었고, 저와 승무원들은 따스한 한국인들의 배려에 이런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죠. 단촐하게 옷을 갈아입은 뒤 로마는 항만에서 무료로 지급해준 노트북으로 울산항에서 와이파이마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믿기 힘든 말과 함께 제공받은 노트북을 사용해 짧은 한국 여행 일정을 짜기 시작했답니다. 반나절도 되지 않은 시간에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저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해왔던 저는 실제로 한국 울산항에서의 경험은 모든 상식이 뒤집어진 순간이었고, 바로 그때부터는 선진국 한국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는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곧바로 기관사들과 항해사들에게 울산항만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컨테이너 부두로 나온 저는 눈앞의 광경에 큰 패닉에 빠지고 말았어요.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가운데 크레인 장치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글쎄 크레인 조정석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조정석에 사람이 없는 그 크레인 장치가 저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그때 괜히 선진국인 줄 알고 기대했었던 한국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모든 걸 체념한 채로 포기한 순간 짧은 주마등이 스쳐 지나갔고 두 눈을 감고 덤덤하게 사고가 날 것을 받아들였는데 몇 초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혹시 몰라 두 눈을 천천히 다시 뜨고 크레인을 확인해 보니 방향을 틀어 다른 방향을 향해 이동하고 있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당황해 하고 있을 때 다가온 한 한국인 관계자분이 오시더니 아주 능숙한 영어로 많이 놀라셨냐며 물으셨고, 현재 부두에 있는 크레인들은 모두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알고 봤더니 제가 보았던 그 조종석은 그저 시스템 입력을 위한 공간이었고 때문에 제가 착각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너무나 놀란 마음에 당초에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크레인 자동화 시스템을 실제로 보니 놀란 마음은 더욱더 진정이 되지 않았죠. 10분 정도가 지나자 마음은 좀 진정되었고 그때부터 부두에 있는 자동화 항만을 제대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컨테이너 이동 장비가 나타났는데 그곳에도 조종석은 온데 간데 없었고 정해진 자리로 이동 장비가 정차하자 크레인이 자동으로 컨테이너 하나를 끌어와 그곳에 옮겨 싣더군요. 저와 로마는 어떻게 이런 기술이 존재하는 것이냐며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는데요. 한국인 관계자분은 인력이 야드에 투입되지 않으니 안전사고가 발생할 일이 없고 컨테이너의 물량을 24시간 풀로 소화할 수 있어서 매우 뛰어난 경제적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하셨죠. 때문에 한국 해운사들은 세계 각국에 정확한 시간에 납품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영국에서는 5시만 되더라도 사실상 운송 업무가 올스톱되다 보니 납기일을 맞추는 경쟁력을 갖추긴 힘들었고
실제 작업을 해도 2개월간의 추가 기간을 요구하는데 놀랍게도 한국 관계자분은 그 정도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중소기업 수준도 안 된다고 하셨죠. 저와 로마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를 아직껏 몰랐냐며 자책하기까지 했고 실제로 항만 관계자분은 저의 눈앞에서 컨테이너 이동 차량을 조종하는 기술까지 보여주셨는데요. 보통 크기가 아닌 이송 차량임에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차량을 보니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굉장한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한국인이 배를 잘 만든다는 것을 떠나 해운 시스템마저 엄청나게 성장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나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대체 어느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내친 김에 저는 한국의 도시를 한번 구경해보자며 로망과 함께 울산시 내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울산이라는 도시에는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무진장 신기한 것이 많아 보였답니다. 영국으로 복귀하는 일정까지는 아직 많은 여유가 있던 상태였기에 저와 로마는 은행에 들려서 항해 도중에 처리하지 못했었던 은행 업무를 보고 한국에서 쓸 돈도 환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울산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급히 은행을 찾기 시작했었는데요. 도로 한쪽에는 누가 봐도 은행처럼 보이는 건물이 내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동문까지 달린 엄청난 크기의 은행이 있었어요. 아직도 영국에서는 은행과 관련된 범죄가 너무 자주 발생해서 항상 은행 안쪽에는 경찰이나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기 마련인데 특이하게도 한국의 대형은행은 이러한 삼엄한 경비마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은행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마치 키오스크처럼 보이는 디지털 기계로 제가 원하는 문의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번을 대기시켜주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디지털 인프라가 낙후된 영국에서는 보통은 은행에 들어가면 무작정 기다리다가 은행원이 손을 들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암묵적 규율이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 새치기를 하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전혀 발생할 일이 없는 너무나 편리한 번호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죠. 심지어 로마는 이런 거대한 은행이 있을 수 있냐며 꽤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고 저 또한 영국보다 훨씬 규모가 크면서도 호텔 같은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한국의 은행 인프라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은행 키오스크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니 저의 대기 순번이 몇 번째인지 예상 대기 시간은 몇 분인지까지 자동으로 알려주었고 심지어 은행 내부에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자동 커피 머신기가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충격이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안내를 도와주고 있던 한국인 직원분에게 이렇게 무료로 커피를 마시게 둔다면 기계를 훔쳐가거나 커피를 공짜로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면서 질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직원분께서는 작은 미소를 보이시면서 아직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는 능숙한 영어 발음과 함께 커피는 원하시는 마음껏 가져가도 좋다면서 저에게 은행 로고가 새겨진 고급 머그컵까지 주시더군요.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처음 경험해본 한국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던 선진국 시스템은 물론 미래에 온 듯한 디지털 나라 같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은행 업무를 보려면 밥도 먹지 못하고 은행에 있어야 할 정도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약 10분 정도만 기다리니 이체 업무와 환전 업무를 전부 마칠 수 있었고 저는 이렇게 빠른 시스템이 가능한 한국의 은행에 이게 진짜 선진국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죠. 그렇게 일주일간 한국에서 지낸 후 다시 울산항만 관계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본사 인사 담당관에게 한국의 부산항이나 울산항으로 가는 운반선 선장으로 커리어 변경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제는 종종 글로벌 디지털 나라 한국으로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한국이 그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저의 편견을 바로잡고 한국에 푹 빠진 상태이기에 저는 오늘도 부산으로 돼지국밥을 먹으러 가는 일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